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기정과 이슈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 앞에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동이 돼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산유국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이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을 듣고는 증산을 갖다 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펙 플러스를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 생산량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네. 8월 달부터 매월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80만 배럴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펙 플러스 쪽에다가 대고 매월 하루 40만 배럴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이 증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달 초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묵살을 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5천만 배럴 비축유 방출을 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 한국, 인도, 일본 또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그렇다면은 우리 증산을 보류하겠다. 증산하겠다는 것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말하자면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도 좀 변수가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입김이 제일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나라들이 만약에 증산을 갖다가 검토해서 증산을 않겠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의 악재,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어떤 요인이 될 게 분명합니다. 다만 네.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쿠웨이트가 현재 증산을 중단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지난 7월이었죠. 그 증산량을 할당을 할 적에 자신들 나라에 배정된 물량이 적다 해가지고 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우디가 이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게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일단 한 수 접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요구를 들어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하고 쿠웨이트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금 기대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시기가 다음 달 중순입니다. 이 네. 얘기는 뭔가 하면 다음 달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충분히 증산을 하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 서로 간에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이 2일 날 회의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JP 모건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죠. JP 모건의 CEO,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중국에 대해서 말실수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스턴 대학에서 그 CEO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게 1921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JP 모건이 중국에 진출한 게 1921년이라 그럽니다. 오. 공교롭게도 딱 같아서 100년이 됐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공산당보다도 JP 모건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네. 내기해도 좋다 이렇게 오 마이 갓. 얘기를 네.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온통 지금 외신에 보도가 난리가 됐었거든요. 났겠네요. 아우. 그랬더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말실수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 아닌데 네. 잘못 얘기를 했다. 다만 JP 모건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얘기한 건데 네. 사과드린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발 빨리 뺐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을 어떻게 타겟했다기보다도 그냥 미국식의 약간 조크였을 수도 있는데 좀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JP 모건 하면은 정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799년에 미국 맨하탄에서 이 JP 모건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은행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다가 체이스 맨하탄 은행을 갖다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은행도 하고 상업은행도 하는 그런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라는 골드만삭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JP 모건은 5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모로 네. 봐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많이들 접해보셨겠습니다만은 금융과 관련된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어두운 얘기가 있다. 그러면 꼭 들어가는 게 JP 모건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은거래 관련해서도 은을 갖다가 매집하고 있는 기관이 JP 모건이래더라. 그래서 은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JP 모건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네. 좌지우지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 들어와 가지고 이 JP 모건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히 JP 모건의 회장, CEO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가의 황제 이렇게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뭐 물론 실언을 한 배경도 있었겠지만 사실 중국이 굉장히 꽤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그냥 단순히 JP 모건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의 공동 부유 이후에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덜컹덜컹 하겠지만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과연 이 정책이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네. JP 모건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의 경제 정책을 갖다가 애둘러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하.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민주주의 국가가 살아남는다 안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보다 JP 모건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